자, 이제 조선주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원래 조선주를 안 좋아했어요. 작년에. 아시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끝이라고 봤어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더 못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뭐 많이 오래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갈 때 조선주는 주도주 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신조선가 상승 막 그걸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신조선가 상승분을 미리 다 선반영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안 한다 그랬거든요. 뭐 이건 지금 잘 가는 하나오션 또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이야 이런 거지. 예. 지금이야 이런 거지. 이거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하나오션 작년에. 예, 보이시죠? 미포나 좀 많이 갔지. 작년에. 미포가 좀 많이 갔던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이것도 뭐 많이 못 갔어요. 상금. 근데 이것도 보시죠. 정확히 왔다가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 자, 근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쫙 치고 갔냐면 여기 11월 달이거든. 11월 달. 11월 달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여기자 11월 달 여기 딱 여기서부터 10월 말에서 11월 달부터 치고 갔잖아요. 여기서부터. 맞죠? 조선주가. 요때부터 쳤어. 요것도 똑같아요. 맞죠? 하나오션도 딱 요 시점에 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 그거예요. 저도 조선주를 원래 안 좋아하다가 조선주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컨벤션 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콜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11월 말이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 시기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예요. 총 이렇게 촥 한번 맞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확실하게 확 뒤집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계속. 그러면서 11월 달이 이제 그러니까 총 맞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해리스가 다시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11월 달 이제 점점점 실제로 투표일을 앞두면서 다시 트럼프가 확 늘어나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확 이렇게 벌어지는 시기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조선은 괜찮을 것 같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신조선가 올라가는 걸로는 모멘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중국이랑 결국 나눠먹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선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LNG 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별로였어요. 그게 결국은 또 중국이랑 엎치락 뒤치락. 그래도 LNG 선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어쨌든 LNG 선은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더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가 딱 나와요. 새로운 제가 모멘텀이 생긴다 그랬죠. 뭐 미국의 LNG를 수출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조선주의 신조선가 상승, 그다음에 조선의 업황 회복 이게 가격에 반영된 건데 중요한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죠. 여기에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거 트럼프 호재. 트럼프 모멘텀이죠. 그 전까지는 이걸 트럼프 모멘텀을 반영시키지 않았던 가격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그러니까 확실시 되면서부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LNG 쪽 특히 미국산 LNG가 수출이 많이 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LNG 선이 많이 발주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 거고 그렇게 쭉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또 뭐가 더 발생됐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보니까 야 미군 구단 또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발주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생기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군함 시장 자체가 7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엄청난 큰 새로운 또 모멘텀이 하나가 펑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에 AI라는 모멘텀이 얹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게 하나가 새롭게 통 얹어진 것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물론 이럴 순 있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군함 이 건조에서 탈락을 했어. 아, 야 그래도 남의 나라한테 우리나라 군함 건조를 못 맡기겠어 라고 하면 별로예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고점은 아니지만, 왜냐면 미국산 LNG 아직 모멘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업사이드가 지금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 막 뭐 40% 이상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 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군함 구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건조와 관련된 모멘텀이 안 사라졌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배를 찍고 있거든요. 군함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지금 중국의 주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들의 도크의 절반은 군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10개가 있다. 배 짓는데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 5개는 자국 군함이에요. 군함 짓는데 건조하는데 지금 도크를 할애하고 있거든요. 진짜 거의 공장처럼 찍어내요. 군함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트럼프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미국의 이 건조 시설 자체가 낡았으니까 속된 말로 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선 이 건조 능력이 그러니까 어쨌든 원활하게 지을 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인데 일본은 사실 크루즈선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상선,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흔히 말하는 이 위에 이 물건을 적재하는 거에 특화된 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에 좀 특화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물건을 적재하는데 특화돼 있는 배는 우리나라랑 중국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일로 가지고 하니까 일본은 이 경쟁을 피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이제 고부가 가치 이 배를 건조한 거죠. 크루즈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럼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우리나라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뭐 MRO 시장은 MRO 시장 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 700조입니다. 700조.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새롭게 열리니까 엄청난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는 더 있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선은 아직까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셰일가스 그러니까 LNG가 지금은 답이에요. 정치적 리스크.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덮어버리고 남을 정도예요. 너무 업황이 강력해가지고. 그거 만약에 시장이 신경 썼으면 벌써 밀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선주는 지금을 해도 된다. 지금부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조선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조선주를 살 때 일단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없는 애들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건조 능력이 없는 애들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호황이라고 하니까 뭐 탱커나 그 다음에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이런 것까지도 다 호황인 줄 알잖아요. 물론 맞아, 호황은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얘들도 다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LNG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5년 평균치예요. 가격이 5년 평균치. 그러니까 저가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마진을 높게 붙이냐? 그것도 아니야. 왜? 얘들은 여전히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무리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탱커나 벌크나 그 다음에 이런 컨테이너선의 성과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요. LNG선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5년 평균 24배잖아. 24배 정도.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이 여기서 말하는 24배 가격이 24배라는 소리 아니에요? 선가에 대한 예, 요게 한 24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LNG가. 그러니까 그만큼 LNG 선의 마진은 굉장히 높아요. 왜? LNG 선은 중국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나마 LNG 선을 그래도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한 2회사 정도 되잖아요. 2회사? 근데 이번에 이거 미국이 얘들 거 규제시켰잖아요. 얘들 조선소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들은 자국 기업을 제외하면 LNG 선을 다른 애들이 수주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이 정도까지 가려고 트럼프 정부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야, 만약에 중국이 건조한 배가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할 거야. 우리 영해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것까지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시장을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중국한테 배를 맡겼어. 근데 나중 됐는데 다 건조해서 실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 입국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리스크를 선사들이 지려고 하지 않겠죠. 물론 중국 자국 기업들은 그건 상관없겠지만 나머지 애들을 특히 유럽 선사들 그거 굳이 하겠습니까? 일단 글로벌 1위 멀스크 같은 경우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특히 LNG 선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LNG 선 쪽에서 계속 수주 모멘텀이 생기고 가격 인상 모멘텀이 계속 이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LNG 선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택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보세요. 조선주를 하면 우리가 저는 HD 한국조선해양 이건 그냥 패스. 이거는 어차피 조선주라 홀딩스니까 이건 패스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조선주는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HJ중공업. 그럼 삼성중공업. 요게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STX도 있긴 한데 이거는 예.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LNG 능력이 없어. 그것도 이제 그럼 제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럼 미포도 제껴지겠죠. 그러면 미포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제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난 조선주를 사고 싶어라고 하면 딱 뭐가 돼요?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하나오션 아니면 이거 한진중공업이죠. HJ. HJ중공업 아니면 삼성중공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좀 추리고 싶다. 그러면 또 이야기 될 수 있는 건 이거죠. 야,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애는 어떤 애지? 군함을 구축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 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요렇게 3개가 남거든요. 3개가 남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특화가 원래는 플랜트예요. 해양 플랜트. 그래서 원래 같으면 얘는 나가리야. 그러면 사실 하나오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삼성중공업도 끼긴 해야 돼요. 왜 끼어야 되냐면 얘가 원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요 사업부가 지금은 다시 효자로 돌아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FLNG 그러니까 부유시 액화천연 이 가스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거 하역하고 요렇게 하는 거 요 장비 부유시 위에 띄어 있는 큰 배죠. 요거가 이번에 수주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야. 투자를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FLNG 시장이 완전 호황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글로벌 넘버 1위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 회사잖아. 근데 중국은 나가리가 됐어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FLNG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오면 삼성중공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삼성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 도크가 상대적으로는 여유 있어요. 왜? 다른 거 수주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발주를 받으면 또 도크도 좀 비어있어. 공간도 좀 있어. 그러니까 즉각 발주 받기도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중공업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요 3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취향 차지. 그 다음에는
그럼 개치. 뭐 차트 보고 매매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다. 그래서 한 이 세 개 정도는 내가 만약에 관심 있으면 해도 될 것 같다. 본인들이 직접 분석하셔서. 그 다음부터 개인 취향. 이거 사세요? 이건 아니야. 그건 몰라.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조선주를 사고 싶다면 그래도 이 세 개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칫 잘못하면 1대1 상담 비슷하게 되거든요. 종목 상담. 그거는 원래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업황이나 섹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딱 이건 어떤가요는 제가 답변 못 드려요. 그거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무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문제 될까봐. 예.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니까 예.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야, 나는 조선사는 야, 시총사이 너무 크잖아.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나는 그런 분들은 기자재를 해야죠. 조선 기자재. 자, 그러면 조선 기자재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 1승이 없네. 제가 이거 딜 사이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거 어떻게 됐지? 이것도 최근에 올랐네. 근데 살짝 이거 좀 주춤하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피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건 LNG랑 엮여 있는 걸 1순위로 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은 LNG 호황이에요. LNG. 그러니까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데를 해야 돼. 그러면 LNG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오케이, 피팅. 그 다음은 본행제죠. 피팅이랑 본행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선 기자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물론 뭐 다른 것도 많긴 한데 저는 일단은 피팅, 그 다음에 본행제 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팅은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것도 이제 대형이어야 돼요. 대형. 대형. 그래야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런 LNG 육상 플랜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LNG 선에 들어가요. 개장용은 너무 작아요. 물론 그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게 대표적인 수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 피팅. 그러니까 플랜트용 피팅. 아시겠죠? 그러면 딱 3개예요. 회사.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예요. 답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개치야. 이제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요 중에 하나를 나는 고르면 된다. 뭐 차트를 보고 고르시거나 하셔도 뭐 그거는 무방하다. 다만 이제 나는 미국 쪽에 매출이 많은 애가 좋아 라고 하면 성강밴드죠. 성강밴드가 이 3개 종목 중에서는 미국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난 성강밴드가 좋아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냐, 성강밴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이 밸류에이션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는 조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여유 있는 거 좋아, 그러면 퇴강을 하는 거예요. 퇴강을 하는 거. 근데 나는 가장 덜 오른 거 하고 싶어 하면 이제 하이로코리아 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뭐 당연히 이제 저희 고객들은 참고로 저희는 요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성강밴드를 수익 실현하고 저희는 나왔어요. 저희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왜 제가 했어요? 전 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만약에 내가 지금은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 조금 더 괜찮은 놈이 있어서 저는 바꾼 거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예, 여전히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 피팅 업체들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또 조정 줬잖아. 조정도 줬기 때문에 요 구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면, 그래서 뭐 성강밴드라든지 이건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개치입니다. 개치.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그 다음에 태강, 요런 것들 한번 관심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요? 예, 본행제 쪽. 본행제는 대표적으로 2개죠. 동송화인텍이랑 그 다음에 한국카본. 근데 이것도 진짜 똑같아요. 차트 모양이. 맞죠? 이것도 뭐다? 그냥 개치. 나는 차트 모양 보고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최근에 나 급등 나온 게 더 좋더라. 나는 그러면 최근에 힘을 쓰는 건 한국카본이죠. 상대적으로 동성화인텍 올라올 때 대비해서 얘가 좀 덜 올랐으니까. 예. 근데 나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 없는 데가 좋아. 그러면 동성화이텍이죠.
뭐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린 알아서 캐치.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보냉제 같은 경우는 그 LNG선이 그러니까 LNG를 가지고 오려면 기체를 액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로 바꿔야 되죠. 그게 이제 액화를 해야 되는데 액화는 극저온에서 하거든요.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서 그래서 이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탱크 안에 내부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낮은 온도를. 그래서 보냉제가 엄청 중요해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기화를 하거든요. 액화됐던 게 가스가 기화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선박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이게 계속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게 로스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술력인데 뭐 동성하이텍이랑 그러니까 한국카본이 그쪽이 어쨌든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나는 조선주 사기 싫어. 나는 기자재 사고 싶어.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여기 5개 중에 하나 고르셔라.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야, 근데 얘들 너무 많이 갔어. 알겠어. 나 조선주도 좋은 것도 알고 기자재도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갔잖아. 나는 좀 안 간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좀 찾아볼까라고 하는 거. 물론 엔진 관련 종목들도 좋아요. 뭐 여기 보면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노? 하나엔진 뭐 이런 것들 요런 애들도 좋습니다. 요런 애들도 좋고 그리고는 요것도 있죠. 최근에 요거 보는 거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이랑 그 다음에 1승 나는 많이 올라간 거 싫어. 나는 조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나는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1승이 왜 액화와 관련 그러니까 LNG랑 관련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물론 그 분뇨 처리 시설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맞는데요. 납품하는 회사는. 근데 얘가 재기화장 그러니까 이 설비를 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기체를 액화시켜서 그 이 선박에 실어 올 거 아니에요. LNG 선에 실어 오면 그걸 이제 LNG 터미널에서 다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액화된 걸 다시 기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재기화예요. 그 재기화를 하는 설비가 있어요. 그걸 1승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도 LNG 관련 쪽이 맞죠. 예. 그래서 1승? 나는 덜 올라간 거 사고 싶어? 그럼 1승.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은 얘의 주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에 보면 뭔가 싣고 나르고 할 때 옆에 보면 막 이렇게 크레인, 큰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아시죠? 배 안에 있는 거. 배 밖에 있는 거 말고 배 안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보신 분 아시죠?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까 그 선박용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1위 회사. 국내 1위 회사고. 그러면 이게 LNG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일반 LNG 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크레인은 그러니까 그 LNG 선에는 크레인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갈걸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선박용 크레인은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 예. 벌크선에 많이 들어가요. 컨테이너선이랑 벌크선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거 별로 아니야? 벌크랑 이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크레인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달려. FLNG선 여기에 크레인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삼성중공업이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의 매출을 보면 삼성중공업 매출이 거의 한 반 이상일걸요. 그 얘도 그렇게 따지면 LNG 선이 맞아요. LNG 관련주라는 거지. 오늘 많은 거 제가 풀어드렸어요. 네.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제가 클립을 잘라서 올리잖아요. 예, 유튜브용입니다. 유튜브 올리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마음에 드시면 혹시라도 구독 아직 안 눌러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우리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무튼 그러면 딱 정리되죠. 조선주, 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나는 조선주를 살 거야. 요 세 개 중 하나.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자재를 살 거야 라고 하면 성강밴드,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태강, 그 다음에 동성와인텍, 그 다음에 한국카본, 거기에 오리엔탈전공, 그 다음에 1승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돼.